김태흠 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상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금형 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로폰 등 100억 원대에 달하는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총책과 조직원 등 40명이 검거됐습니다. 일당은 충남과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에서 가을 축제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8일 예당호 출렁다리 앞에서 모노레일 개통식이 열리고 14일부터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역점 추진할 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요. 한범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건 자신의 1호 결제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과 경기가 맞닿은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 경제권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충남도는 최근 경기도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다른 사례와 달리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하고 이 아산만 베이밸리 이 메가시티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부울경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결렬될 그런 상황은 적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년, 100년의 그런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바로 코앞만 보지 않고.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육사 이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상황.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며 이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국회에도 국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방위원회의 양 간사를 비롯해서 천원 제가 일일이 만나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 지사는 100일 이내 추진할 중점과제 34개 중 31개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삽교역 신설 국비 전환 추진 등을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도정 평가 점수를 묻는 질문엔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며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늘 배고프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실국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저는 함께 뭔가 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 민심 파악을 위한 15개 시군 순방을 지난달 마무리한 김 지사. 이달 중순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상 풍력을 통한 연금형 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으로는 광개토 대사업을 위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신사람 육성, 태안 기업도시 완성 등을 꼽았습니다. 또 태안군은 민자 유치를 통한 통합 치유형 테마파크 조성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억 원대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태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충남과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몇 명이 검거됐습니까?
네, 충남경찰청은 5일 마약 판매 총책과 조직원, 투약자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40명은 모두 태국인으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간 판매책 1명을 붙잡아 수사하던 중 총책 33살 A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청양에서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와 조직원 8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9명은 검찰로 송치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속되지 않은 31명은 모두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총책 A씨는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 7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로 해소를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당이 그럼 마약을 구하고 이걸 유통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일당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콜라겐 등 건강식품 사이에 숨긴 뒤 국제 특급 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 입해 유통하고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논산과 청양, 정읍과 고창을 중심으로 현금을 받고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밀반 입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1.3kg과 야바 192정, 현금 30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50억 원에 달하며 약 4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생활비와 마약 구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일구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국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이유가 자기들은 마약에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걸리거나 하면은 강제 추국을 되면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더욱 외국인 중심으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내포 변전소 부지를 예산군 덕산 신평리로 확정해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던 약속을 하고선 뒤에서는 몰래 마을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군 행정도 환경, 재해, 민원 등을 우려하며 부적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전소 덕산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평리에서 집회를 열고 부지 선정 타당성 부재, 주민 설득력 부재, 원점 재검토 약속 번복 등을 이유로 들며 한전이 덕산면에 변전소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날 신평, 읍내, 실양, 둔리 등 면내 7개 마을 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변전소 건설 승인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승인 신청을 할 때 군을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군청 에너지 팀장은 이와 관련해 한전에 환경, 재해, 민원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승인 신청을 준비하며 최근 변전소 예정지 인근 마을들과 지원 금액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부건설본부 관계자는 변전소 최외곽에서 600m 이내의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송주법 산출식을 근거로 마을별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며 주민대책위와 군이 추천한 부지 2곳을 검토하면서 협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종합 검토 결과 신평리 부지를 최종 확정해 주민대책위에 구두로 전달했고 약속을 번복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가 2022년 환경부 환경교육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서산시의 원현옥 환경정책교육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산시가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도시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먼저 반가운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지원해 지역 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환경교육 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산시와 함께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지정됐습니다. 네, 서산시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산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 10월에 서산시 환경교육도시 선언식을 갖고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제1회 서산시 환경교육 주간을 지정하고 총 2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2,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처음으로 환경교육대학 개강식을 갖고 현재 3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환경교육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학습 서산이 키운 아이들 프로젝트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이제 탄력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까요? 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만큼 서산시는 전 생애주기 환경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환경학습을 하며 학생은 서산의 환경과 현안을 배우고 자라고 미는 지역 자원과 현안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서산시 환경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환경부, 충남도와 연계하여 서산시 환경교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환경교육센터를 2025년까지 준공하여 환경교육의 장을 넓혀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에 맞고 참여자의 환경보호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원현옥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일부터 예산군 곳곳에서 각종 가을 축제가 잇따라 개최되는데요. 먼저 오는 8일 예당호 출렁다리 앞 특설 무대에서는 모노레일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또 9일에는 신안면 추사 고택에서 제33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휘호대회가 개최되며 14일부터 7일간 예산 전통시장 내의 백종원 국밥거리에서는 예산장터 삼곡축제가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예산 황토 사과축제가, 다음 달 5일에는 의좋은 형제축제가 각각 열립니다. 계룡시가 세계 군문화 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엑스포와 함께하는 야간 공연을 개최합니다. 먼저 금암동 행사장에서는 오는 8일부터 4일간 축하 공연과 군악대 공연, 사물놀이 등이 진행되는데요. 엄사면에선 15일 색소폰과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오는 7일부터 17일간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당진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일 신청사 개청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개청식은 토크 콘서트와 축하 공연, 현판 제막식과 청사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당진 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는 지역민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북카페, 체력 단련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신청사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8곳에 대해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오는 14일까지 폐수 배출 시설과 악취, 분진 발생, 폐기물 관리 상태와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단지에서 폐절 사규,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보관 시설 상태와 방제 장비 구비, 2차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당진 지역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당진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당진시 홈페이지와 당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